뭔가 문제가 생긴 한 실험실, 그리고 갇혀버린 한 남자.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 2차 예고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공개됐던 정보들과는 달라진 내용과 더 큰 스케일로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2차 예고편에서 더 공개된 장면들을 통해 이번 영화의 숨겨진 복선과 루머, 떡밥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번 영화의 메인 줄거리는 명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육해공 생물 3마리의 DNA 샘플을 채취해 인류를 구할 새로운 약물을 만드는 것이죠. 단순히 공룡 구경에서 생존 서바이벌로 연결되던 이전 시리즈와는 달리 인류의 생존과 연결된 확실한 임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무게감이 달라졌었죠. Dr. Henry Loomis, this is Zora Bennett. I'm mission specialist. 1차 예고편에서 조라 베넷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인공 일행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바로 그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실험용 생물들이 방치된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건 주인공 일행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The island we're headed to, 24 species have survived there alone. Leaving only the worst ones here. 이 섬은 단순한 자연보호구역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돌연변이 공룡들만 모여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죠. There was a source. We found it? No, it found us. What the hell are those? 섬에 도착하자마자 조라팀은 모사사우루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조라팀이 찾은 게 아니라 모사사우루스가 그들을 찾은 것이었는데요. 돌연변이 공룡들과 함께 말이죠. They're helping the mosasaur. On territory, stalk, hunt. None of what you just said is good. 이번 2차 예고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조라 베넷이 특수 장비를 꺼내들죠. 해양생물 중 가장 거대한 모사사우루스의 DNA는 이번 팀 결성의 주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떻게 저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녀석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지는 의문이었는데요. 심지어 지난 1차 예고편에서는 이 모사사우루스를 지키는 다른 돌연변이 공룡들까지 존재했었죠. 근데 이번 포스터 공개를 통해 조라 베넷의 총이 거대 해양생물인 모사사우루스의 DNA를 채취하기 위한 전용 무기로 밝혀졌습니다. 이걸 쏘고 어떻게 회수한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그 수단이 특수장비를 통한 조라 베넷의 활약이라는 점은 분명해졌죠. Oh my god. Don't see that every day. Or ever. 이번 채취 임무에서 거대 해양생물로는 모사사우루스, 거대 익룡으로는 케체코아툴루스가 확정되었지만 거대 육지생물은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러 잡지 인터뷰, 그리고 주라기 월드와 레고의 콜라보 제품 등을 통해 거대 육지생물로는 티타노사우루스가 확정되었습니다. 무사히 모사사우루스와 티타노사우루스의 샘플까지 채취한 조라팀. Let's go. 마지막 케체코아툴루스의 샘플까지 채취하게 되죠. Millions of lives are saved. She's scared. 뭐니뭐니 해도 이번 영화 핵심 테마는 돌연변이 공룡의 본격적인 등장입니다. 샘플 채취에 성공한 조라팀은 구조를 위해 조명탄을 쏘게 되는데요. 이 조명탄을 보고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이름부터 거창한 디스토르투스 렉스, 줄여서 디렉스라고 불리는 이 생물체는 정식 티라노보다 더 기형적이고 더 사냥꾼에 가까운 이번 시리즈의 최종 보스죠. 감독인 가렛 에드워즈는 디렉스의 디자인 당시 티라노사우루스, 에이리언 시리즈의 제노모프, 스타워즈의 랭커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뭘 섞었다고 해도 거대한 에일리언이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다음으로는 뮤타돈. 처음 1차 예고편에서 머리가 2개인 쌍두랩터가 등장하리란 루머가 돌았지만 이번 2차 예고편을 통해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익룡의 날개를 단 랩터, 뮤타돈이죠. 뮤타돈은 유전자 교배를 통해 탄생한 공중전까지 가능한 랩터로 역대 주라기 시리즈 중 가장 공격적인 존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리즈에서도 랩터는 무섭지만 인간에게 사육된 블루를 통해 때로는 귀엽고 정감 가는 공룡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랩터는 그런 귀여운 공룡이 아니라 최고의 사냥꾼임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랩터 본연의 공격성에 날개를 달아주었죠. 진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현재 디렉스와 뮤타돈의 생김새로 호불호가 강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인 가렛 에드워즈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메시지는 이번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쥬라기 시리즈 전체의 핵심 주제인 한낱 인간이 생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와도 일치합니다. 다만 쥬라기 팬들이 발광할 정도로 강하게 일치된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고편에서 함께 섬에 들어가는 팀의 일원 마틴 크랩스, 그는 제약회사의 대표로 DNA 샘플 채취 임무를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엠파이어 잡지 인터뷰에 있는데요. 인터뷰에서는 마틴을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인물이라 지칭했고 그의 목적이 단순히 인류를 위한 약 개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번 예고편에서 부서진 헬기의 잔해와 무장한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놀라는 마틴 크랩스의 장면, 왜 하필 이걸 보고 놀라는 인물이 마틴 크랩스임을 보여주느냐? 그건 이 죽은 사람들이 이미 마틴 크랩스가 보낸 또 다른 팀이었고 앞에 보낸 팀들이 계속해서 실패하자 이번 팀의 합류, 직접 샘플을 가져가려는 게 아닐까 의심되죠. 일부 해외 루머에선 그가 채취한 DNA 일부를 군사 프로젝트나 제2의 쥬라기 테크놀로지 복원 사업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말도 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 쥬라기 시리즈에서 처음이 아니죠. 사실 이번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쥬라기 공원 1편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마틴 크랩스의 역할은 1편의 데니스 네드리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네드리가 연구 자료를 훔쳐가려 했던 것처럼 마틴 크랩스 또한 팀의 일원으로 위장해 섬에 함께 들어가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점에서 크랩스 역시 그런 배신의 그림자를 안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딜로포사우루스를 각인시킨 이 명장면도 이번 시리즈에 확실히 오마주했는데요. 오마주를 한 장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Leaving only the worst ones here. 이번 티라노사우루스는 디자인부터 연출까지 쥬라기 공원 1편의 티라노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심지어 역대 가장 큰 스케일로 등장해 초창기 팬들의 향수를 제대로 건드리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슬라 누블라가 폴룬 킹덤에서 사라져버렸기에 새로운 섬으로 팀이 파견된다는 설정 역시 1편과 흡사하죠. 이번 예고편의 흐름을 보면 샘플 채취는 거의 완료하지만 이제 팀이 해야 할 일은 무사히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 디렉스라는 최종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섬에서의 마지막 전투 혹은 누군가의 희생이 예상되는데요. 결국 DNA 샘플을 모두 확보하긴 했지만 가장 강력한 돌연변이 디스토르투스 렉스를 남겨두고 섬에서 탈출하는 전개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디렉스는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위협이 되며 시리즈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 쥬라기 월드는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돌연변이, 그리고 그 속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오만과 그에 따른 대가, DNA를 채취해 인류를 구하겠다는 명분 뒤엔 언제나처럼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숨어있죠. 이번 시리즈는 93년 개봉한 쥬라기 공원 1편의 향수를 담으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어두운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우리가 과연 생명을 창조할 자격이 있는가? 샘플을 모으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그 제목처럼 이 시리즈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무비 인사이드였습니다.